에코프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현재 주가 수준은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일으킨 혁명의 결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올 초부터 최근까지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가 흐름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개인의 강력 매수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지난 5월까지 주가를 견인한 주체는 개인입니다. 이 개인들이 얼마나 주식을 사 모았는지 그 규모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각 주체별로 다 그 수급과 주가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의 공매도 청산입니다. 외국인들이 6월 이후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동안 친 공매도를 다 청산하면서 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주가 상승으로 공매도가 손절이 되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한 외국인들이 몰락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들의 강력 매수 어떻게 전개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 초에 1월 달에는요, 주가가 그리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요. 2월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4월 11일까지 1차 고점에 도달합니다. 4월 11일에 무려 연초에 10만 원 정도였던 주가가 77만 원까지 무려 거의 한 7배 정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주가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공매도 거래도 상승합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이 자료화면에 옅은 보라색으로 세로 막대 그래프들 있죠. 이게 바로 1일 공매도 거래량인데요. 2월부터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고도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요. 올 초에 공매도 잔고가 1월 달에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매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시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주식을 빌리죠.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고 그리고 아직 갚지 않은 물량들이 쌓여서 공매도 잔고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매도가 출현을 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급격하게 공매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공매도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 투자와 좀 비교를 해서 공매도를 알아볼게요. 일반 투자는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매수를 합니다. 예상대로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죠. 이게 일반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것도 남의 주식을 매도를 해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고 예상대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매수해서 빌린 주식을 갚습니다. 주식을 빌렸으니까 주식을 갚아야죠. 매수해서 갚고요. 매수해서 차익을 실현합니다. 높은 가격에 매도를 했고 낮은 가격에 샀어요. 그러니 그 차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일반 투자나 공매도나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고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는 것은 같습니다. 이건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죠. 모든 투자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그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매수를 먼저 하고 매도를 나중에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일반 투자고요.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통해서 차익 실현하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나중에 매수를 할 때 그 잔고가 줄어들고 빌려온 주식을 갚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동안 공매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기관들 볼게요. 기관은 4월 11일까지 7천억 원 총 매도를 하게 됩니다. 올 초부터 4월 11일까지 총 7천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꽤나 공매도를 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외국인 볼까요? 외국인이 주황색 그래프인데요. 올 초부터 4월 11일까지 총 5천억 원 매도했네요. 외국인도 기관과 함께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꽤나 했을 것 같고요. 다음 개인 볼까요? 개인은 아주 강하게 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프에서 보라색 그래프인데요. 올 초부터 4월 11일까지 총 1조 2천억 원을 매수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그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내는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쭉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개인 매수가 이 공매도며 각종 매도 물량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주가도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4월 11일 그래서 주가가 70만 원 이상의 아주 높은 주가를 보이게 됩니다. 매도를 압도하는 개인 매수 4월 11일까지 아주 강력하게 보여줬고요. 다음은 4월 11일부터 5월 말까지 주가 흐름을 보려고 합니다. 이때 주가 흐름은 조금은 다른 모습인데요. 주가 흐름은 다소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한 80만 원 선에 있던 주가가 한 60만 원 선까지 좀 내려왔죠. 공매도 잔고는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일 공매도량, 보라색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 1일 공매도량도 여전히 상당히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매도 잔고는 이 연두색인데요. 연두색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가파르게 공매도 잔고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공매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주가가 그렇게 폭락하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이 기간 동안 공매도 잔고가 53만 주에서 180만 주로 무려 127만 주 상승합니다. 이만큼 공매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이 기간 동안 누가 또 어떻게 매수 매도를 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기관인데요. 하늘색 그래프입니다. 매수도 매도도 그다지 하지 않고 이제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에코프로 잘못 손댔다간 큰일 나겠어 라고 기관들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 매도 물량 개인들이 아주 강하게 받아내는 거 봤으니까요. 그래서 매도도 매수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개인입니다. 개인 역시 아주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라색 그래프고요. 외국인은 주황색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역시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려 8천억 원어치 122만 주 매도합니다. 이 매도 물량 아까 본 공매도 잔고 증가량과 어째 좀 비슷한데요?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역시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더더욱 강하게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는 주로 공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도량과 공매도 잔고 증가량이 유사하기 때문이죠. 이미 주가는 상당히 연초 대비 상승을 했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그다지 강하게 매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 외국인이 여전히 공매도를 강하게 치면서 주가를 좀 흔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개인들도 그렇게 강하게 예전만큼 강하게는 매수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4월 11일부터 5월 말까지는 외국인 매도 상당량이 공매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공매도 청산은 좀 미미한 것 같고요. 이 공매도 잔고 증가량이 127만 주고 외국인 매도량이 122만 주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외국인의 매도 상당량의 공매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하락을 기대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개인들의 아주 강력한 매수 봤습니다. 공매도가 그렇게 시장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 조금 전에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다른 국면이 펼쳐집니다. 외국인의 공매도 청산인데요. 6월부터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월부터 주가는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크게 그 일일 변동폭이 큰 모습을 봅니다만 그 5월 말, 6월 초부터 최근까지도 여전히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주가를 주구장창 끌어올렸던 개인들이 이제는 팔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자, 기관들은 여전히 관망입니다. 사지도 팔지도 않는 모습이고요. 주황색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이제는 삽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매도 치고 각종 매도를 시장의 물량을 풀기만 했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사기 시작합니다. 이 물량 어떻게 된 걸까요? 자, 6월부터 공매도량 보시면 1일 공매도 거래량이 이 막대 그래프, 보라색의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이 1일 공매도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두색 그래프가 공매도 잔고인데요. 공매도 잔고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확연히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5월 31일 최고점에 이르러서 공매도 잔고가 180만 주였었는데요. 최근에 70만 주로 110만 주 정도가 공매도 잔고량이 줄었습니다. 공매도 잔고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숏 커버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렸어요. 그 빌린 주식 갚아야 되잖아요. 주식을 사서 갚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숏 커버링이 적극적으로 일어난 구간이 바로 6월부터 최근까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들은요, 올 초부터 5월 31일까지 373만 주, 총 2조 1천억 원어치 에코프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하죠. 그리고 5월 31일부터 최근까지 109만 주를 매도합니다. 그 규모는 1조 1천억 원이고요. 총 373만 주 샀는데 109만 주 팔았어요. 대략 한 260만 주 정도는 여전히 남아있고 투입한 돈의 절반 정도는 다시 찾았습니다. 절반이나 찾았지만 매도 물량은 겨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많이 주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주가 방향의 큰 변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 매도량이 109만 주고요. 공매도 잔고 감소량이 110만 주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외국인의 숏 커버링 매수 물량을 개인들이 매도로 공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그동안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익을 실현했을 것 같네요. 네, 이 숏 커버링 물량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 공매도 거래량이나 잔고 등을 통해서 숏 커버링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숏 커버링 매수량을 추정해 봤는데요. 6월부터 최근까지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있죠? 이 연두색의 막대 그래프가 숏 커버링 양입니다. 이 숏 커버링이 강하게 벌어질 때 그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동그라미 친 이 부분들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높게 일어납니다. 즉, 숏 커버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주가도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은 이 숏 커버링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최근에 그 숏 커버링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공매도 잔고가 많이 감소를 했죠. 최고 180만 주였던 공매도 잔고량은 70만 주까지 떨어지면서 올 초 수준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70만 주 남아있지만 말이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4월 11일까지는 개인이 매수를 압도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4월 11일부터 5월 말까지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에 있으면서 주가를 꽤나 좀 내렸습니다. 주가가 그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6월부터는 외국인의 숏 커버링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주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이때 개인들은 숏 커버링 매수 물량을 수동적으로 공급해주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나리오 첫 번째는요, 외국인의 공매도 재점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연초 수준으로 복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개인 매수세가 상반기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고 외국인이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지금은 공매도가 효과 있을 거야. 다시 공매도 재점화, 외국인들에 의한 공매도 재점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 볼까요? 숏 커버링에 의한 상승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낮은 가격에 너무 공매도로 많이 매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숏 커버링 많이 했지만 여전히 70만 주 남아 있습니다. 이 70만 주 매우 골칫덩어리예요. 앞으로 또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전히 그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 하고 숏 커버링 계속되면서 주가가 그때마다 또 껑충껑충 뛰는 이런 일이 당분간은 또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세 번째입니다. 개인이 이제 매수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앞서서 개인 매수 물량이 370만 주 정도 됐고, 그리고 매도 물량은 110만 주 정도 됐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을 했어요. 이 정도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개인들은 다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다시 매수에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중에 무엇이 될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할 일이죠. 네, 지금까지 F5프로 종목 분석해봤는데요. 수급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